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2월 17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테마주들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뭐 끝없이 올라가는 것 같더니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면은 조정이 나오죠. 조정이냐 하락이냐를 잘 봐야겠죠. 우선 기생충 관련 이슈가 한 차례 일단락되고 쟤는 또다시 BTS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죠. IT 쪽에 집중을 하시고 바이오 쪽에 살짝살짝 건드려 놓으시고 컨텐츠 관련주들 보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주도주는 아직도 여유 있어요. 자, 미증시 같은 경우 충분한 상승이 나왔고 언제 쉬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이번에 우한폐렴 이슈로 한 차례 조정받은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추가적으로 이제 고점을 뚫고 이제 상승을 하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이격은 살짝 좁히는 구간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번 이 조정이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가 되느냐 아니면은 돌파 시도가 나오면 한 차례 이렇게 밀렸다 가느냐 조금 깊게 나오면 61선, 짧게 나오면 21선 요렇게 밀렸다 가느냐 요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우지수 여전히 짱짱하게 잘 버텨주고 있다. 조정이 크게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쉬었다 가느냐 아니면 바로 치고 가느냐 요 싸움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다우는 조정을 받아도 나스닥은 조정을 안 받을 것처럼 움직이고 있죠. 다우가 만약에 살짝 조정을 받는다라면 나스닥은 거의 횡보 조정하다 위쪽으로 날아가는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대신 추후에 무언가 이제 노이즈가 좀 발생해가지고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나스닥 쪽에서도 조정이 한번 나올 텐데 조정이 너무 많이 올라온 만큼 조정이 좀 깊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게 나오는 조정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려 놓을게요. 지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추후에 그런 움직임이 있어도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꺾이는 타이밍에 현금을 좀 확보했다가 바닥권에 다시 한번 매매 타이밍을 보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 증시 쪽인데 해외 이슈 간단하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미국이 3월 18일부로 이제 EU산 항공기의 추가 관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기존부터 계속 이 부분에서는 얘기가 계속 오갔었죠. 그래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관련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상향 조정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에어버스의 부당한 보조금 전 세계 글로벌 항공기 업체 하면은 보잉사와 에어버스 항상 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비행기 탈 때 보잉 737이라던가 보잉 747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B가 붙으면 보잉이고 A380이라던가 이런 A가 붙으면은 이제 에어버스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대 산맥이다 보니까 과거부터 처음 나온 이슈가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가 나오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행에 옮긴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카치 위스키랑 프랑스산 와인 같은 경우는 25%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IMF나 다른 국가들에서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에서 이제 코로나19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얘기하는데 적절하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정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확산이 좀 줄어들면서 일단락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현재까지는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국에서 중국 위건위에서 발표한 결과 확진자가 벌써 7만 명을 넘었죠. 7만 548명 이렇게 되고 이제 사망자가 이건 확진자, 이건 사망자가 이제 1,770명. 꽤 사망자 수가 이게 확진자 수가 많다 보니까 초기에 대응을 아예 안 해가지고 늘어난 거죠. 이건 인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망률 치사율이 2.5%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는 아직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에 육박했었는데 치사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완치율이 높아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5% 돌파했어. 완치자가 벌써 10,000명이 넘었습니다. 1,844명. 그래서 완치자들은 항체가 형성돼서 다시 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5.4% 완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제가 처음 완치율 말씀드릴 때 뭐 3% 정도였다가 그 주 안에는 이제 5%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였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주중에 5% 이미 넘어가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15%까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완치율이 좀 빨리 올라가고 사망자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사망자 이제 안 나오는 게 제일 좋겠죠. 사람의 목숨이니까. 그래서 이제 확진자들도 좀 점점 줄어들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이 부분이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만 우리는 우리 건강만 잘 챙기자고요. 관련 요 이슈로 인해서 우리 주식 쪽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건강만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우한폐렴 이슈로 해서 급락이 한번 나왔죠. 근데 뭐 예정대로 이게 강력하다 싶으면은 2130포인트 흔들기 정도고 2100포인트 흔들기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여기 흔들기가 나왔어요. 2100 흔들기 나오고 이 구간에서 좋았던 거는 흔들기 나왔다가 아니고 제가 맞추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좀 덜 내려오면 어떻고 더 내려오면 없었습니까? 중요한 건 이 구간에서 저점 매수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계좌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인데 저점 매수가 나왔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맞추고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정대로 내려왔던 예상했던 구간에서는 다행히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한 차례 이렇게 살짝 더 밀리는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진압이 됐어요. 이게 중국에서 지금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죠. 재정 정책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 기대감으로 해서 이런 V자 반등이 나온 겁니다. 저도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중국이 생각보다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어요. 본인들이 위기라는 거를 이제 느끼고 조치를 뭐 아주 강력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2230 위쪽에서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걸로는 안 돼요. 지금 2230 위에 있는 걸로 이 정도로는 안 돼요. 한 차례 더 올라서 2260포인트 위쪽으로 해서 넘어가 줘야 돼요, 여기를. 넘어가서 신고가 쪽으로 달성하고 유지되는 게 중요하지 여기에서 횡보하다가 못 올라가면 결국엔 다시 밀리는 건데 이러면 더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한 차례 밀리더라도 조정을 받도록 한 차례 더 올라가서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강한 거고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그럼 차라리 빨리 받는 게 나아요. 오래 걸리는 것보단 빨리 받는 게 나아요. 여기서 오랫동안 횡보하면은 괜히 매물대만 쌓이니까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전에 한번 밀렸다가 올라오는 게 낫습니다. 2175포인트 이 정도까지만 왔다가도 굉장히 건강하게 진행됩니다. 21선에서 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 정말 강한 거고요. 그래서 밀릴 거면 빨리 밀리는 게 낫고 오랫동안 유지될 거면은 위쪽으로 한번 치고 올라가 주는 게 좋다.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일단 그 690 이상에서 700포인트 사이 요 구간을 한번 건드려주고 조정을 받아도 건드리고 한 21선 조정 나오고 이렇게 올라오면 최상의 시나리오고 조금 많이 밀면 61선 조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종 이 코로나19가 빠르게 진압될 것 같은 이런 모습 그리고 중국에서 돈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근슬쩍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요. 제일 좋은 건 한 번에 돌파해서 안착하는 거라고 했는데 가능성을 뭐 높게 보진 않아도 열어는 두겠죠. 뭐 개별 성향이 강하니까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 거고 두들기기만 해도 좋다라고 했는데 일단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래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뭐 개별 성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만큼은 아니어도 해줄 만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고점을 계속 돌파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아유 강하구나.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거나 한 건 아닌데 시장 자체는 좀 강하게 움직이는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뭐 안심할 필요도 없고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는 시장 정도다 보시면 돼요. 보면은 자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식 뭐 2천억 정도 소폭 조절했지만 뭐 연기금에서 조금 매수하고 뭐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한국 시장이 이탈하는 수준은 아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원래 뭐 개별 성향이 강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고 이런 거 뭐 자연스러운 거고요. 뭐 기관 쪽에서 들어오면 조금 빨리 올라갈 수 있고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조금 시총 상위주들의 뭐 건드려는 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 오늘
매수 주체도 매도 주체도 없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장은 관망이구나. 올라올 만큼 반등 나올 만큼 반등이 나왔고 뭐 특별하게 크게 악재, 크게 호재도 없이 어느 정도 적당한 위기감과 적당한 이제 뭐 긍정적인 요소들을 적절히 버무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옵션도 양매도 나오면서 위쪽으로도 살짝 맞고 뭐 아래쪽으로도 살짝 맞고 해서 대신 위보다는 아래쪽이 조금 더 현재까지는 확률이 높긴 한데 아직까지 선물 매수 롤오버된 물량이 있으니까 상승 포지션과 하락 포지션이 적당히 버무려져 있습니다. 아직 방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든 아래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좀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약간의 현금을 마련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많이 상승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교체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이 짧으니까 종목까지 한 번에 올려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자, 뭐 62,000원 구간 요 구간 저항인데 이 구간에서는 한 차례 뭐 절반이라도 뭐 비중 조절했다가 추후에 돌파한 다음에 재매수하거나 밀렸을 때 재매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잘 안 밀리고 있는 것만 해도 삼성전자 굉장히 뭐 강하다. 30% 캡룰 이런 거 신경을 아예 안 쓰는 느낌이죠.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주도주 굉장히 여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이닉스가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나올 때라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62,000 요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때 두 가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랑 같이 움직이면서 저항을 받는 움직임이 있고 하이닉스가 먼저 돌파하면서 너는 30% 캡룰 있지 나는 먼저 갈게라고 돌파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서 보면은 하이닉스가 좀 더 이제 뭐 주가는 좀 멋있을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돌파 가능성이 있는 건 하이닉스니까. 그래서 하이닉스가 먼저 지금 뭐 좀 상승해 있는 상황인데 이 구간에서 뭐 추격 매수하거나 할 건 아니에요. 기존에 말씀드린 10만 원 돌파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10만 원 초반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지. 뭐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좀 추격 매수하거나 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얘도 언제 이렇게 조정받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이닉스가 잘해주고 있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생충 관련주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CJEN의 뭐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이고 그리고 여기 저항을 한번 받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목요일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밀려서 제자리로 복귀를 했죠. 그냥 바닥 찍고 반등 나온 정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현재 CJENM은. 그래서 테마성 움직임이 나올 때 대형주는 사실 테마 쪽으로는 엮이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산업 동향이 움직이는 거면은 움직여도 테마성에는 움직이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손이나 바른손 ENA 같은 쪽이 이제 뭐 대장주로 올라와 있는데 추격 매수는 어렵다. 다음날 뭐 올라가면은 추격 매수 절대 하면 안 되고 수익 실현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날. 다음날 어땠어요? 수익 실현 구간이 맞죠? 그리고 나서 살짝 밀려 있습니다. 이게 끝났느냐? 그거까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바른손이 이 기생충 관련주가 끝났느냐? 조정이 나온 다음에 한 차례 뭐 고점을 돌파하느냐 아니면은 이중천장식으로 이렇게 만드느냐는 나올 수 있는데 끝났느냐는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이제 이슈는 됐지만 여기서 이제 엔터 쪽으로 해서 투자가 좀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조금 밀렸다고 요 구간에서 매매하는 건 어렵겠죠. 만약에 한 4,000원 중반 정도부터 내려온 다음에 이 정도부터는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비중은 아니고 한 5% 전후? 이 정도는 관심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뭐 분할로 매수한다거나 해서 짧은 반등 노리는 정도? 근데 굳이 이 종목을 매매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들도 많은데 어려운 종목을 할 이유가 없죠. 바른손 ENA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다음날 그 전까지는 제가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 안 했죠. 이날 말씀드렸죠. 목요일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음날 고점 찍고 쪼로록 밀렸죠.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당일만 해도 잘못하면은 하루만 해도 거의 뭐 50%래 3분의 30% 이상의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0%의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당일날 상한가에서 매수하신 분이 종가로 뭐 보면은 그래요. 30% 이상의 손실이 충분히 날 수 있는 구간이었다. 그러니 함부로 매매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종목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절대 하는 게 아니고 조정을 충분히 받았을 때나 그럴 때나 뭐 살짝 매매할 수는 있는데 비중도 너무 크면 안 된다. 테마주로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성장 테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앞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개념입니다. 이런 이슈적인 테마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끝났느냐?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아까 바른손이네 이런 종목들은 한 차례 뭐 밀렸다가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굳이 매매하고 싶지는 않다.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어디서 잘 정리하느냐 싸움이에요. 그거는 신규 매수보다는. 자, KTH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조정 정도는 나와서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 종목을 뭐 굳이 뭐 매매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다음날 고점 찍고 쪼로록 밀려 내려왔죠. 그러면은 9,700원까지 올라간 종목이 지금 6,700원 돼 있으니까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죠. 이래서 함부로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덱스터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뭐 기존에 뭐 7,000원 구간에서 항상 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때도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만약에 내려오면 여기 저항 돌파 못하고 밀려 내려오면 7,000원 구간 말씀드렸었죠. 과거부터 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그래서 9,000원 돌파한다면 여기 유지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음날 유지 못하고 쪼로록 밀려버렸어요. 그래도 덱스터는 기본적으로 단기 이슈가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이제 올라오고 추세적으로 상승 나오던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정도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테마주들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물론 수급적으로 단기간에 붙은 건 있지만 이 종목은 9,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밑으로 내려온다라면 8,000원 구간의 절반, 7,000원 구간의 절반에서 두 번 분할 매수 정도에서 뭐 5%, 5%에서 한 10% 정도는 들고 갈 만한 종목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덱스터는 좀 다른 종목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순수하게 테마가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은 순수하게 이번 테마로 엮인 거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고, 지금 BTS 관련주 저번에 한번 정리해드렸죠. 제가 차라리 이쪽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DPC는 저희 쪽에서 과거에 좀 오래됐죠. 작년에 말씀드리고 저희도 뭐 굉장히 지루하게 왔다 갔는데 지금은 뭐 매도는 했습니다. 저희는 꼭대기까지 안 먹어도 충분히 이미 수익률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래서 DPC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한 상황. 대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DPC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참 잘해요. 자회사. 그래서 DPC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는 조금은 이제 부담되는 자리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게 대장이고 뒤이어 따라 올라오는 게 키이스트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DPC가 부담이면 키이스트도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가 못 올라왔었는데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6,000원 돌파하면서 멋진 모습 보이고 7,000원 돌파, 8,000원 구간에서는 돌파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현재. 그래서 좀 부담이 되는데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면 1,000원 단위 쪽으로 계속 보시면서 급등주는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원분들, 뭐 이렇게 뭐 미팅이 많은 분들, 출장이 많은 분들은 매매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잠깐만 안 봐도 쪼르륵 밀려버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스탑로스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매매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상승이 잠깐 정체했다가 상황 봐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뱀 같은 경우도 방탄소년단 BTS 관련해서 이제 드라마 제작 얘기 나오면서 올라왔습니다. 저희도 이 종목을 10월 중순에 들어가서 잠깐 조금 더 밀려 있다가 이 종목하고 이제 제이 콘텐트리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좋은 종목들 많다라고 엔터주들 소개해드린 적 있죠. 제가 엔터주 소개해드리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 콘텐트리나 이런 안정적인 종목들이 있다. 전 CJENM은 그렇게 썩 선호하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좀 작은 종목으로는 여러 종목이 있지만 초록뱀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덱스터가 있고 했다라고 기존에 언급드렸었는데 초록뱀이 좀 내려와서 바닥을 찍고 이번에 우한폐렴 이슈 이후에 다시 한번 위쪽 방향으로 방향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래 기다린 그 보상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 1,700원 안착돼 있고 1,700원을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매도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거 아까 기생충 관련주들 보셨죠?
여기까지 이렇게 훅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700원은 꼭 유지를 해줘야 되고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 구간에서 절반을 매도하던 전량 매도를 하던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들 그래서 좀 항상 이런 걸 보실 때 이슈에서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좀 시간을 조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좋은 종목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해당 종목이 좋은 종목이거나 좋은 종목 기술력 있는 종목, 인지도 뭔가가 되는 종목이어야 될 거예요. 뭔가 연결이 돼 있는 종목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몇 종목으로 제가 계속 압축해서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아무 종목이나 보지 말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술력이 있거나 뭔가 연관이 돼 있거나 이런 좋은 호재거리가 있는 종목들을 뉴스가 터지면은 그때 아이고 뉴스 나왔네 이러고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들어가서 시간을 조금 투자하세요. 그러면은 뒤에 보면 항상 좋은 결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 종목들이. 예. 그런데 추격 매수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충 관련주 뭐 금요일날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순식간에 하루 만에 마이너스 30% 나오고 하잖아요. 추격 매수는 좋은 게 아니에요. 결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하면은 적당히 분할 매도를 하던지 해서 좀 정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렇게 뭐 수익 나신 분들 뭐 DPC든 뭐 덱스터건 초록뱀이건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드리머스 컴퍼니도 있고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욕심을 너무 부리기보다는 적당히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도주 쪽으로 다시 이동하시면은 또 거기서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65,000원을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여기가 저항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 딱 붙여놓고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별로였어요. 오늘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제 거래량을 조금 실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거래량을 잘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거래량이 약간 부족한가 싶었던 부분은 갭상승 돌파와 양봉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준 모양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셀트리온이 아니고 정확하게 1월 15일까지 셀트리온이 좀 더 나았었는데 15일 전후 해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좋아졌다. 3, 4합병 이슈가 나오면서부터는 셀트리온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확실하게 더 좋아지는 구간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움직임으로 확인되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래서 뭐 셀트리온도 올라오고 셀트리온 제약도 올라오고 다 좋은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매매할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매매 잘하는 사람들만 매매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슈가 나왔을 때 한 방 크게 튀어올랐죠. 그리고 나서 한 절반 정도 뭐 정리해놓고 절반은 밑에서 재매수하면 요것도 이제 슬슬 또 올라오고 있죠. 그럼 48,000원 돌파하면 뭐 위쪽으로 또 갈 수 있겠죠. 여기 돌파 못한다 싶으면은 여기서 정리해도 적은 수익률은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대신 추격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 차라리 좀 조정을 받으면은 들어가면 좋은데 50만 원이라도 내려와야지 뭐 매수를 하고 아니면은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을 좀 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지금 구간에서는. 과거에 제가 30만 원 초반에 매수하셔도 됩니다라고 했을 때 매수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38만 원 매수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50만 원 넘어서는 굳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신규 매수할 필요는 없다. 보유하신 분들은 더 들고 가는 거예요.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자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시고요. HLB는 뭐 기다림의 구간이죠. 아직 뭐 한 달 좀 넘게 남은 것 같은데 뭐 사측에서 먼저 우리는 3차 치료제 신청하겠다, 4차 치료제 신청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 이상 HLB는 기다리시면 돼요. 그거 못 기다리실 분들은 굳이 이 종목을 매매하고 있진 않겠죠. 마지막으로 헬릭스미스 뭐 간단히만 언급해드리면은 이 정도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임상 뭐 3상을 임상 3 뭐 다시 1인이 뭐 이렇게 뭐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처럼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일단 3개월 유효성은 본인들이 주장을 했었는데 유효성 증명하는 게 실패한 거죠. 그럼 실패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대신 6개월, 뭐 9개월, 12개월 뭐 장기 쪽으로 해가지고는 증명을 했다. 그러니까 뭐 재생의학 쪽으로 해서도 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FDA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사측의 주장은 우리는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FDA에서 그래 그럼 이거 인정해줄게. 추가적으로 임상 진행해봐. 니네 임상 디자인 잘못됐으면 임상 다시 해봐. 라고 하면은 오케이. 그러면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FDA에서 에이 아니야. 니네 효과 없는 것 같아. 임상 다시 하지 마. 이렇게 되면은 주가는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FDA에서 나오는 거를 뭐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지금 정도면은 이 정도 반응이면 공매도 세력이 좀 달라붙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생각보다 안 밀리고 있죠. 그러면은 헬릭 스미스가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좋게 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좋게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려한 것만큼 부정적으로 보는 움직임은 아니다.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릭 스미스는 나중에 따로 하나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이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